블로그를 하고 계신 분들이라면 이런 이야기를 한 번쯤은 꼭 들어보셨을 겁니다. 글을 수정하면 저품질에 걸린다. 글을 직접 타이핑해야 된다. 복사 붙여넣기 하면 누락된다. 이런 이야기를 들으신 초보자분들은 혹시나 내가 애지중지 키운 블로그가 날아가는 건 아닐까 굉장히 노심초사하셨을 텐데요. 실제로 제가 교육을 해드리고 있는 대표님들도 블로그 글을 자주 수정하게 되면은 누락해가는 거 아니냐라는 걱정 섞인 질문을 주시곤 하셨습니다. 긴 말하지 않겠습니다. 오늘 영상에서는 블로그 저품질과 관련된 카더라 전부 다 속 시원하게 팩트로 정리해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이 영상만 끝까지 보시더라도 더 이상 잘못된 블로그 정보에 속아서 포스팅을 망설이시는 일은 없으실 거라 확신합니다. 가장 많은 분들께서 궁금해 하시는 게 블로그 글을 수정하면 누락되는 게 아닌가요? 일 거라고 생각하는데요. 결론부터 말씀드리겠습니다. 상관없습니다. 관련하여 네이버의 공식 답변을 읽어드리도록 하겠습니다. 글을 수정하면 검색 결과 노출에 불이익이 있다 라는 소문은 그 출처가 어디이고 어떤 근거 때문인지를 가늠할 수 없는 황당한 소문 중 하나인데요. 이러한 소문 때문에 오탈자나 틀린 정보가 있어도 수정하지 못하는 블로거분들이 많았다는 것은 정말로 안타까운 일이 아닐 수 없습니다. 특정 게시물 하나를 생성해두고 검색량이 많은 이슈 검색어를 업데이트하면서 검색 트래픽을 늘리려는 패턴의 어뷰징이 과거에 잠시 유행한 적이 있었습니다만 이러한 어뷰징을 감지하는 조건이 글의 수정 여부와는 아니었습니다. 결론적으로 블로그 글을 수정하는 것과 저품질과는 상관관계가 없다는 게 네이버의 오피셜입니다. 내 블로그 내에서 카테고리를 옮기는 것도 상관없고요. 하지만 저처럼 병원, 혹은 법률과 같은 조금은 민감한 키워드를 작성하시는 분들은 신경 써서 수정을 하셔야 되긴 하는데요. 일반적인 블로거 분들이라면 전혀 신경 쓰실 필요 없이 편하게 글을 수정하셔도 무방합니다. 혹시라도 저처럼 전문 직종의 블로그를 운영하고 계시거나 아니면은 앞으로 전문 직종 관련된 블로그를 운영하고 싶으신 분들이라면 지금 구독을 눌러주셔도 괜찮을 것 같습니다. 왜냐하면 제 채널은 지금 너무 작기 때문에 지금 구독을 누르시지 않으신다면 다음 영상을 바로 보시기 어려울 거예요. 어쨌든 앞으로 글을 수정하실 때는 마음 편하게 하셔도 좋습니다. 네이버에서 공식적으로 상관없다고 말씀을 했기 때문이죠. 두 번째로 유명한 카더라는 글을 복사 붙여넣기를 하게 되면은 누락이 된다라는 건데요. 이것도 결론부터 말씀드리면 전혀 상관없습니다. 저 또한 이와 관련된 이야기를 맹신하던 시절이 있었는데요. 심지어 최근까지도 글을 복사 붙여넣기를 하게 되면은 누락이 된다라는 취지의 강의를 하시는 분들도 계시는데요. 이런 말씀의 취지를 하시게 된 거는 이해가 됩니다. 왜냐하면 복사 붙여넣기를 하게 되면 일반적으로 사람이 타이핑하는 속도가 아니라 훨씬 더 빠른 속도로 타이핑이 되기 때문에 네이버에 걸릴 수밖에 없다라는 것이죠. 이게 아예 틀린 이야기는 아닌 게 복사 붙여넣기를 하게 되면 10초 만에 2000자가 넘는 글을 포스팅할 수 있게 되죠. 이것은 확실히 정상적인 일반적인 속도의 타이핑은 아닙니다. 그런데 여러분, 저희가 알아야 될 것은 네이버에서 잡고 싶어 하는 건 실행사예요. 여기서 말하는 실행사는 블로그 하나로 글을 하루에 1000편 이상을 작성할 수가 있는 사람들입니다. 결론적으로 네이버에서 잡는 건 인간이 타이핑할 수 없는 속도로 하루에 수백 통 이상의 포스팅을 하는 블로그예요. 이 두 개의 조건이 동시에 충족이 됐을 때 네이버는 이 블로그가 어뷰징을 한다고 판단을 하고 저품질을 줄 수도 있는 것이죠. 하지만 일반적인 블로거가 하루에 글 한두 개를 복사 붙여넣기 한다고 해서 저품질에 빠질 리는 단언컨대 없습니다. 이와 관련하여 네이버의 오피셜을 읽어드리도록 하겠습니다. 그렇다면 붙여넣기로 글을 쓴 경우는 직접 타자로 입력한 글보다 당연히 작성 시간이 짧으니 스팸 문서로 분류되는 것이 아니냐고 걱정하실 수 있는데 전혀 걱정하실 필요가 없습니다. 왜냐하면 한두 개의 포스팅을 위해 기계를 사용하는 경우는 없기 때문입니다. 즉 글을 붙여 넣어서 과도한 타자 속도로 포스팅 했더라도 그 포스팅이 스팸 문서로 분류될 만큼 다량의 반복적 포스팅이 아니라면 문제가 되지 않습니다. 아시겠죠? 이제는 더 이상 저품질이 걸릴까 두려워서 일일이 타이핑 칠 필요 없습니다. 인간이 칠 수 없는 속도로 여러 개, 수백 개의 포스팅을 했을 때 저품질에 빠질 위험이 생기는 겁니다. 일반적인 활동이라면 크게 신경 쓰지 않으셔도 돼요. 다음으론 IP에 관련된 내용입니다. 간혹 깨끗한 IP에서 포스팅을 해야 된다라고 주장을 하시는 분들이 계시는데요. 예를 들어 평소에 상업성, 홍보성 글을 많이 포스팅하는 IP에서 블로그를 사용하고 글을 쓰게 되면은 IP가 이미 오염되어 있기 때문에 내 블로거가 저품에 빠질 확률이 높다는 이야기죠. 이 또한 아무 근거 없는 헛소리입니다. 여러분, IP 주소만으로 판별되는 거는 없어요. 아마 여기서 꼭 집에서만 포스팅을 하시는 분들은 없을 거라고 생각을 합니다. 기차 안에서 할 수도 있고 카페 안에서 포스팅을 할 수도 있죠. 이게 전혀 이상한 게 아니에요. 너무나 자연스러운 활동이죠. 따라서 네이버도
IP만으로 문서의 품질을 확인할 수가 없어요. 확신을 할 수가 없다는 뜻이죠. IP가 문제가 되는 경우는 어떤 경우냐면 특정 IP에서 주인이 전혀 다른 블로그 500개, 1000개가 반복적으로 로그인이 되고 포스팅이 된다면 그 IP에서는 어뷰징 판단 요소가 적용이 되어 문제가 될 수가 있습니다. 예를 들어서 한 가정집에서 뜬금없이 500개의 블로그 아이디가 로그인 되었다고 해볼게요. 그리고 그 모든 블로그에서 글을 포스팅을 한 개씩 했어요. 누가 봐도 이상하죠? 이런 경우에는 IP 자체에 문제가 될 수가 있습니다. 하지만 앞서 말씀드린 것처럼 일반적인 포스팅을 하는 경우에는 이럴 확률이 전혀 없죠. 그러니까 더 이상 공공장소에서 블로그 글을 작성하거나 업로드 하시는 걸 두려워하시지 않아도 돼요. 저도 실제로 매일매일 다른 카페에서 다양한 카페에서 글을 쓰는 게 취미입니다. IP도 복사 붙여넣기와 마찬가지로 그 자체로 문제가 되는 게 아닙니다. IP와 함께 특정 어뷰징 패턴이 발생을 했을 때 문제가 될 수 있는 것이죠. 따라서 일반적인 블로그 활동을 하는 경우에는 절대 문제될 일 없으니 편하게 IP 신경 쓰지 마시고 발행을 하시면 되겠습니다. 다음으로는 방문자 수가 급격하게 늘어나면 저품질이 된다라는 카더라인데요. 이것 또한 전혀 문제 없습니다. 자, 여러분, 이렇게 한번 생각을 해볼게요. 여러분들이 평소에 맛집 리뷰를 좋아하는 평범한 블로그라고 해보겠습니다. 어느 날 식당에 가서 평범하게 리뷰를 올렸는데 갑자기 조회수가 확 폭발을 했어요. 알고 보니까 이번에 흑백 요리사에 나왔던 셰프의 가게였던 것이죠. 이런 경우 내가 의도하지 않아도 조회수가 폭발적으로 늘어날 수 있어요. 그런데 이 조회수라는 건 블로거가 통제할 수 있는 수치가 아닙니다. 이렇게 블로거가 통제할 수 없는 수치를 가지고 네이버는 어떠한 제재도 할 수가 없어요. 네이버는 이와 관련해서 이렇게 공식적으로 이야기를 했습니다. 방문자 수의 급증이나 공감의 급증과 같이 글 작성자가 제어할 수 없는 지표가 급증하였다고 해서 검색 랭킹에 직접적인 이익을 주지 않습니다 라고요. 만약 여러분의 블로그가 조회수가 갑자기 높아졌다는 이유로 저품질에 빠지게 된다면 그걸 이용해서 내 경쟁사 블로그도 충분히 저품질에 빠뜨릴 수 있겠죠. 여러 개의 블로그를 구매한 다음에 경쟁 블로그에 계속 조회수를 높이는 거예요. 하지만 당연히 이런 일은 일어나지 않죠. 그렇기 때문에 내 블로그의 조회수가 갑자기 높아졌다고 해도 전혀 걱정하실 필요가 없습니다. 오히려 기분 좋아하시면 돼요. 같은 맥락에서 내가 맺은 이웃이 저품질에 빠졌다고 해도 나한테 전혀 손해가 되는 것이 없습니다. 이웃은 그냥 이웃이에요. 만약에 이웃 수가 상위 노출이나 저품질에 영향을 미친다면 1등 블로그는 이웃 수를 꽉꽉 채워놓거나 이웃 수가 아무도 없을 거예요. 그런데 지금 아무 키워드나 검색을 해보시고 그 키워드에서 1위 하고 있는 블로그를 보세요. 이웃 수도 제각각이고 그 중에 저품질에 빠진 블로그도 분명히 있을 겁니다. 이 밖에도 유입수 500명 이상을 유지해야 저품질에 빠진다. 검색에 잘 안 나온다면 블로그를 초기화하거나 버려야 한다. 블로그를 장기간 관리하지 않는다면 저품질에 빠진다. 등등 다양한 카더라가 있는데요. 이 또한 전혀 근거 없는 헛소문입니다. 제가 늘 말씀드리지만 이러한 거짓 정보를 제대로 구분하시기 위해서는 네이버의 입장에서 생각을 해보셔야 돼요. 네이버는 네이버의 검색 품질을 해치는 블로거들을 잡습니다. 물론 여러분들 중에서 네이버한테 도움을 안 주는 행동을 하시는 분들도 계시겠죠. 쿠팡 파트너스를 하시다든가 그 외에 나쁜 짓을 하실 수도 있을 거라고 생각을 합니다. 그런데 여러분들이 하시는 나쁜 짓은 비유하자면 무단횡단에 가깝습니다. 국가에서 모든 신호등에 경찰관을 배치한 다음에 일일이 무단횡단을 하는 사람들을 잡지는 않잖아요. 그게 곧 공권력의 낭비로 이어지니까요. 네이버도 마찬가지입니다. 네이버 또한 한정된 자원으로 서버를 운영해야 돼요. 그렇기 때문에 가장 메인으로 해가 되는 그러한 행위들에 대해서는 강력하게 제재를 하지만 일반 블로거가 평소에 저지를 수 있는 일 가지고는 절대로 크게 제재를 하지 않습니다. 그거 관리하는데도 네이버에서는 상당한 비용을 지출해야 되기 때문이죠. 제가 이렇게 영상을 찍는 이유는 제가 그 누구보다도 카더라를 잘 믿는 사람이었기 때문이에요. 당연하게도 저도 블로그 초보 시절이 있었습니다. 블로그에 잘 알고 싶었지만 배울 만한 곳이 마땅치 않았는데요. 그래서 누구보다 유튜브 영상을 많이 봤던 것 같습니다. 그 당시에는 조회수가 1000이 안 되는 영상들도 다 찾아보고 다 공부를 했던 것 같아요. 그래서 저도 수정하면 미노출 된다, 복사 붙여넣기 하면 저품질에 빠진다 라는 말을 철석같이 믿었습니다. 하지만 어느 날 이런 생각이 들더라고요. 저렇게 말을 하는데 그 말에 근거가 뭐지? 주장을 하는데 근거를 이야기하는 사람들은 많이 없더라고요. 그 후로 저는 제가 직접 근거를 찾기 시작을 했습니다. 그렇게 어렵지 않았어요. 네이버가 이미 공식적으로 발표한 자료들이 많았기 때문이죠. 그렇게 네이버 오피셜 블로그 글을 하나하나 정독해서 읽다 보니까 이제까지 제가 알고 있던 정보들이 대부분 잘못된 정보들이었다는 걸 깨닫게 되었어요. 그때부터는 더 이상 이상한 카더라에 휩쓸리지 않고
더 단단하고 안정적으로 제 블로그를 운영할 수 있게 되었죠. 제가 이 유튜브 채널을 만든 이유는 간단합니다. 제대로 된 지식을 알고 단단하고 안정적으로 블로그를 운영하고 싶으신 초보분들한테 제대로 된 정보를 알려드리고 싶기 때문이에요. 제가 블로그 초보일 때 누구보다 그런 블로그를 마음속 깊이 원했거든요. 앞으로도 저는 제 구독자분들을 위해서 양질의 정보들을 제공해 드리려고 하는데요. 오늘 영상이 좋았다면 좋아요와 구독, 이 영상을 보시고도 궁금하게 남아 있거나 아니면 앞으로 다뤄줬으면 하는 내용이 있다면 댓글을 남겨주세요. 오늘도 긴 영상 봐주셔서 감사합니다. 행복한 하루 되세요.